부동산 시장 현황,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가장 이제 관심이 많을 부분일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밀착해서 지금 가격이 오르면 왜 오르고 있는 건지, 공급이 정말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투기 때문에 그런 건지, 가격이 오르는 데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어떤 정부가 정말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건지, 책임의 크기는 어떤 건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짚어볼 것이고요.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것까지 차근차근 짚어볼 생각입니다. 저는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태경이라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난리가 났죠.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원인을 알아야 거기에 맞게 대책을 내놓고 처방을 할 수 있는데, 폭등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는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사실 이게 항상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서울의 아파트가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거 아니고 투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맞서고 있는 거죠. 지금은 압도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건지 한번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그 공급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투기가 아주 기승을 부릴 때 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공급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이번에만 나온 건 아니고요. 참여정부 때도 나왔었습니다. 참여정부 때 나왔던 공급 부족론은 뭐냐면, 강남의 중대형 평형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40평형 이상의 아파트들이 부족했고, 그래서 가격이 폭등했다는 건데요. 근데 강남을 대체할 만한 판교 신도시에 40평형 이상의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강남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했는데 그거를 대체할 거라고 기대했던 판교조차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용인으로도 가고 목동으로도 가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엄청 뛰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참여정부 당시의 공급 부족론의 어떤 실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서울에 10년 미만의 아파트, 이것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근데 소득 5분위, 그러니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의 소득이 근래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 연평균 1억 이상 된다. 이런 사람들이 전국에 한 400만 가구 정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강남, 서초, 송파, 마포, 용산, 성동구,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합쳐봐야 50만 채밖에 안 되고 10년 미만의 신규 아파트는 더 적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이게 지금 최근에 말하고 있는 신공급 부족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당시랑은 버전이 바뀐 거죠. 근데 정말 그런지 한번 저희가 따져보죠. 공급이 부족한가? 서울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입주 물량, 또 분양 물량, 인허가 물량이 10년 평균을 다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10년 평균보다 2016년, 17년, 18년 들어서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도 그렇습니다. 그 지금 말이 맞는 서울도.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주택 보급률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서울만 하더라도 2008년에 주택 보급률이 93.6%였죠. 2014년 통계를 보면 97.9%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엄청 많이 지어야 되니까 주택 보급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는 다 100%를 넘었습니다. 이미. 경기도가 지금 서울하고 비슷하네요. 서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집이 모자라지 않다. 집은 정말 끊임없이 지어대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냐? 투기적 가수요. 그러니까 투기죠, 투기. 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유주택자들, 그러니까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인데 서울에 신규 주택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신규 주택을 또 구입하는 거예요.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좋은 자료가 나왔죠. 이규희 의원실인데 여기서 낸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서울 신규 공급주택의 매입 현황을 지금 그래프로 만든 건데요. 여기 보시면 2013년이네요. 유주택자가 매입한 비율이 무려 83%입니다. 그리고 2014년엔 70%, 2015년에 73%, 그리고 2016년에 무려 86%. 그러니까 서울에 집을 아무리 지어봐야 집 있는 사람이 또 산다는 거죠. 그럼 왜 삽니까, 이 사람들이? 집 옮겨 다니면서 살려고 사진 않을 거고 다 투기 목적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집값이 폭등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집 있는 사람이 또 산다. 사재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최근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쌀 사재기를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근데 쌀은 그렇게 하면서 왜 주택은 안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게 지금 서울의 투기 수요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창고를 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일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비슷한 맥락입니다만은 전체 주택 거래량 중에서 집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유주택자 비중인데요.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 평균인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게 보시면은 2006년부터 7년 평균이 31%. 그러니까 전체 주택 거래량 중에서 집 있는 사람이 매입을 한 그 비중이 31% 정도 되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죠. 2008년, 12년에는 36%까지 올라왔고 13년부터 17년 5월까지는 무려 이제 43%입니다. 계속 경향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왜 계속 올라가냐라고 할 때 압도적인 원인이 있는 사람이 또 산다. 결국은 투기 수요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사서 가격을 올려놓으니까 집 없는 사람들도 불안해서 따라가는 거죠. 추격 매수를 하는 겁니다. 답답한 노릇인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통계가 유동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주택담보대출 규모인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경제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굉장히 시중에 많이 공급을 합니다.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죠. 근데 금리를 낮추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0% 이하로 낮추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한계가 있는 거여서 그렇게 해서는 이제 시중에 유동성 공급하는 게 이제 제한이 있으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시중에 풀려 있는 그 국채 이거를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팔았던 건데 다시 매입을 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의 유동성 규모는 뭐 유례가 없을 정도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폭증을 합니다. 그 결과가 자산시장의 팽창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폭락을 했다가 지금은 사상 최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물론 기업 실적이 좋은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플랫폼 제국들 의 실적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들이 결국에는 자산시장으로 다 몰려가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키우는 그 자산시장의 팽창이 가장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됐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흔히 말하는 M2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이게 뭐냐면 현금과 현금성 예금을 통칭해서 말하는 건데요. 이게 2,600조가 넘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은 10년 전에 비해서는 2배 정도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면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 봐야 되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규모입니다.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2008년에 311조가 좀 넘었는데 2016년,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2016년에 무려 545조. 거의 뭐 어떻게 됩니까?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막 제낀다는 거죠. 유주택자도 집이 있는 사람이 집을 사재기할 때 자기 돈만 가지고 하진 않죠. 이 사람들도 대출받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집값이 올라가니까 불안한 무주택자들도 추격 매수에 나서는데 당연히 레버리지를 받아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을 한번 내볼까요? 가격이 올라가는 주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09년부터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이제 2008년 가을에 있었죠.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 불패 이렇게 말을 하지만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사실 서울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2012년 정도가 가장 저점이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계속 약세장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13년까지 그랬던 거거든요. 꽤 긴 기간이죠. 그러다가 2014년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너무 가격이 올라간 상태입니다만은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고 또 통계로 제시해 드린 것처럼 공급이 부족한 거 아니고요. 공급이 왜 부족합니까? 계속 지금 집 지어되고 있고요. 10년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공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정작 중요한 거는 투기 수요 때문입니다. 집 가진 사람이 또 사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빚내서 사고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이런 요인들이 결합을 해서 가격이 폭등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투기라고 하는 것이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탄력이 붙으면 가격이 다 계속 올라갈 것만 같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집 있는 사람들은 매물을 다 걷어들입니다.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재화는
다른 재화랑은 다르죠. 다른 재화는 수요와 공급 법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는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일반 재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 상품은 그렇습니다. 어떤 상품이 가격이 막 올라가면 수요가 줄지요. 근데 공급은 늘어납니다,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균형을 찾고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주택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서울의 주택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죠. 2009년부터 13년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오를 조짐이 안 보였을 때, 그때는 다 집 안 살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다 전세에 있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때 전세 가격이 엄청 폭등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가격이 엄청 올라가는데도 집 있는 사람 집을 안 팔아요. 안 팔고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집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살려고 아우성입니다. 이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일반 상품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 특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는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반 상품처럼 취급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기 수요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 가격이 엄청 폭등을 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투기 수요 또는 이제 시중에 풀린 유동성들은 이미 서울이 아니라 지방을 공략을 해서 가격을 올려놓고 차익을 실현한 다음에 다 서울로 올라왔다라고 하시는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보시고 가격이 왜 올라가느냐라고 할 때 공급이 부족한 거 아니냐? 수요에 비해서? 이건 우리 직관에 맞는데 분명한 것은 부동산은 다른 상품과는 완전히 다른 상품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여러 가지 통계가 증거하는 것은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투기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